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DI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높아질 경우 단순노동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고용 감소와 더불어 임금 질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골드만삭스 증권 서울지점 공매도 미결제 사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결제 주식은 약 60억 원 규모로 금감원은 주식대차와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DSR 규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규제를 다음 달 23일 시범 도입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건조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국내 조선사 3곳을 선정했습니다. 현대상선은 경쟁력 있는 선가와 조선소 도크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협상을 완료하고 건조 계획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 전일장에 대한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 유입이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과 함께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됐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좀 기대감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시장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약간 좀 오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 또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아마도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위기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간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인사말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외적인 상황이 참 중요한 시점이고 그 시황에 따라서 시장이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장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자,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가 강연회 소식을 고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난 부산 강연회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광주로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월
6월 4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예약 접수를 받고 있죠. 자, 일단 강연회는요, 6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전 예약 접수 받고 있는데요. 1577-7451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은요, 이 강연에 참석 가능하니까요. 미리 사전 예약하시고 강연회에 참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신다라는 약속 기억하시죠?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전 10시부터 공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궁금했던 종목들 적정 주가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자신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는 얼마나 됐을지 그 부분도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총론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저항선 2450선과 지지선 2400선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로 인해서 일단 뭐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부분 짚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황을 좀 함께 분석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일단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코스피가 현재 단기 시황 측면에서는 2450선이 일종의 저항선, 240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분들은 정말 초보자겠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어떤 그 박스권의 지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단기 시황에 있어서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 라인에서 이제 그걸 넘지 못하거나 넘었다 다시 밀리는 그런 그 중요한 일종의 그 변곡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지선은 정반대죠. 이탈을 살짝 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이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재 평평하게 이 라인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여기서 굉장히 그 단기적으로는 그 혼란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의 반등에서 오늘도 올라갔는데 제 판단으로는 오늘 고점이 또다시 반등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 흐름으로는 그런데 뭐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를 봐야죠. 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의 수급.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말로 하는 것보다는 또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2450선이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그리고 2400선이 여기에요.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장중에 돌파했지만 다시 살짝 밀려서 끝났죠? 여기서는 1포인트 차이로 2400선 깨졌었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반등 나왔는데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 전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랬던 적 있죠. 네, 이 구간에. 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정말 팽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거시적인 트렌드는 결정이 됐다고 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어떤 흐름이냐. 이유열을 막론하고 2450선이 다시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조금 더 아마 반등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은 다시 또 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이 깨지면 끝났다. 근데 끝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시적 시황과 단기 시황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 이게 고점인 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29일이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초순에 끝났다고 선언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제가 4월 22일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통해서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고 제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5월 1주차부터 어떻게 됐죠? 돌파를 못했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때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거시적인 고점 1월 29일 중기 성향의 고점 5월 2일부터 그러니까 5월 1주차죠. 이건 뭐 큰 변동이 없다고 보는데 단기 시황만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2,400개면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근데 무너지자니 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2,450선이 간다고 하는데 계속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2,450선이 어쨌든 돌파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좀 쉽게 안 빠지고 옆으로 좀 횡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시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2,400선 근처로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400이 깨진다. 그럼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라고요. 매물대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 찍는 2,400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터치가 됐는데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좀 흐름이 달라요. 다우존스는 좀 약하죠. 나스닥은 강하고. 이쪽에 좀 괴리감이 있는데 마치 어떻습니까? 작년 가을에 코스피 코스닥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등락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어요. 크게 기대할 게 없고요.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여러 가지 기대를 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다고 한들 크게 저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나봤자 본인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전 정치도 합니다. 선거의 시까지 다 해요, 저는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시장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석하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정치랑 주식이랑 뜻밖에도. 왜 그러냐? 상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상수와 변수가 난무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정상과 비정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 흐름이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든 아마 갈 가능성은 높아요. 왜?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협조 안 하면 자기가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열받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끝났을 때 트럼프가 노리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노리는 궁극적인 실리가 그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예요, 사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하고 2년 뒤에 대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좀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지율이 안 올라가거나 떨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솔직히 관심 없어요. 본인의 입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북미 정상회담 끝난다고 지지율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느냐?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상회담이 끝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과거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트럼프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을 다시 또 압박할 겁니다. 왜? 지지율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북한 공격하고 싶어도 돈 아까워서 못할 사람이라고. 이번에도 북한 도와주는데 우리는 돈 안 써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장사꾼만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여기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내려갈 수 있고 2,400선만 안 무너지면 돼요. 2,400선이 무너지면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게 안 무너지는 한 2,450에서 2,400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2,450이 넘어도 크게 가기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는 2,400선이 깨지면 무너지고요. 2,450선이 넘어간다고 한들 계속 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요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그때부터가.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느냐, 한국이 얼마나 도와주느냐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트럼프의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높으면 이 사람은 만족스럽거든요. 왜?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한반도의 평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 사람은 이제 느긋하게 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이 거꾸로 정말 잘한다 그래도 가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6월 10일 이후로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은혜 씨가 이제 적정주가하고 광주 강연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딱 한마디만 한다면 광주 강연에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6월 12일 이후에 시황을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지방 강연에 정말 대표님께서 지난 부산 강연을 시작으로 정말 생애 최초이십니다. 그 기회를, 좋은 기회를 꼭 살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드렸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수급이 좀 엇갈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수급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 보여줬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2450선 돌파 후에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돌파했어요. 그런데 좀 밀려서 끝났고요. 오늘 상승은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50%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코스피가. 근데 이게 외국인 매수로 올라간 거하고 기관 매수로 올라간 거하고 프로그램 매수로 올라간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데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구분을 안 해요. 누가 안 할까요? 차트로만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구분 안 해요. 차트로만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뭐 전문가든 개인이든 그걸 구분 안 해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50% 올라갔다. 그러면 50% 오른 것에 대한 이동평균선 선 긋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하수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50%하고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50%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가는 50%하고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왜 그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가장 수급이 안 좋은 형태로 상승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가 이제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외국인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좀 의미 부여가 되죠. 기간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좀 단기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갔다. 장담을 못해요. 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까지 매수 나왔다가 느닷없이 또 정반대로 연속해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요. 대형주, 중형주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딱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2400선 장중에 깨졌다가 반등했고 오늘은 2450선 돌파했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날짜상으로 보면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 목, 금, 월 4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걸린 거예요. 4일 만에 50포인트에 지금 이 진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오른 게 언제죠? 바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오른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프로그램에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오늘까지 상승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까지 상승은 사실은 좀 조마조마한 상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50선 돌파 후에 이탈되는 흐름이고 오늘장의 상승은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으로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서는 수급적으로 좀 엇갈렸었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 나왔고 대형주와 중형주의 하락으로 오늘 약보합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시장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왔습니다. 실적 기대감의 초반 강세 흐름 보였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현대 로템 올라왔습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과 대만 수주로 장 초반 신고가 기록했다는 이슈까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왔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전에도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았는데요. 자, 오늘 장은 5.90% 상승하면서 17만 9,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 18만 2,500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18만 원대를 이탈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긴 추세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미보유자가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좀 늦었다고 판단되고요. 과연 보유자가 이걸 어떻게 매도해야 잘할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예측 매도 또는 확인 매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처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차트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하고 또 오늘도 움직인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세도 좋죠. 직전 고점 돌파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무조건 던지하기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예측 매매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략 지금 18만 원 전후잖아요. 그러면 19만 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19만 원, 20만 원 이 라인에서 두 번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보다 대략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가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매도하셔도 되고요. 그 예측 매도죠. 어디가 고점일지 몰라요. 근데 확인 매도한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 보고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거는 21선하고 61선 정도 보시면 맞습니다. 이거를 120선까지 보면 너무 늦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19, 20 정도에 정리하시고요. 내려온다 그러면 21선, 61선 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왜? 등락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소에 말씀드렸던 차트 이론, 이거는 정말 교과서처럼 맞아 떨어지죠. 61선이 120선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승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랬죠.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계속 왔잖아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덜 맞아요. 우량주가 더 많이 맞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평택촌의 차트 이론을 적용해도 우량주 같은 경우가 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량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정적이죠. 근데 개별주는 어떻습니까? 개인 세력이 매매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갈 만큼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은 부리지 말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18만 원대까지 오늘은 다시 돌파하고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19만 원대, 20만 원대까지의 상승 시에 그때 매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후 내려올 때까지도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유자 예측 매도와 확인 매도 선택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위아래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립니다. 현대로템 올라왔는데요. 남북 경협 기대감과 대만 수주로 장 초반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장의 현대로템은요, 다시 좀 내려오면서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0.75% 강보한 마감이고요. 45,5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내 좀 밀리면서 음봉 마감이 된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장에는 45,5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표님 현대로템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전부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만 수주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자, 오늘 음봉 마감이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보유자는 최대한 매도하세요. 약간 좀 과도합니다. 그리고 더 간다 한들 지금 매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절대 안 합니다.
이번에 잘못 들어가서 이거 속된 말로 물리면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지금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정리하는 마인드로 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최대한의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보이즈에 대해서도 추격 반대 의견 자제하셔라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대 로템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더존비주원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한원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더존비주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종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18% 넘게 급등하면서 52,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최고가를 보시면은 55,2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 대표님, 더존비주원인데요. 오늘은 거래량도 좀 증가를 했고, 오늘장 18% 넘게 올라와줬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일단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농 기술특화 적정주가로는 9,900원짜리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반등시 매도 관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던지긴 조금 아쉽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좀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상승추세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이었습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잖아요. 상승추세입니다. 상승추세 종목은 어떻습니까?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거나 61선 위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목 찾기 어려우면요.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중에서 120선 깨진 것만 찾아봐라. 그럼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21선 이탈했다가 더 밀 수도 있거든요. 갈 수도 있지만 더 밀 수도 있어요. 그리고 61선 위에서 잡았는데 더 깨질 수도 있어요.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121선 아래에서 깨진 경우는 보통 계속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정도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 종목을 왜 그러면 제가 반등시 매도에 관망하나 그러냐? 일단 최고점 찍고 120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확률상 여기를 다시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불가능은 아닙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가 않아요.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 확률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워낙 거래량이 좋고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던지는 건 아까운데 조금 더 올라간 거 보고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비주원 같은 경우 일단 적정주가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 샘플러스 안에서도 적정주가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더존비주원은 보이자 반등시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한원시스템이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의 한원시스템 종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9% 넘게 올라오면서 11,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0,000원대에서 좀 지지받은 이후에 오늘장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5월 30일에 10,0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 좀 탄력을 받았는데요. 자, 대표님,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 이때 10,000원 선을 넘어서 11,000원대까지 돌파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추가 상승 좀 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홀딩 지속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 많이 하려고 시황하고 종목 그 부분에서 매일같이 방송하기 전에 시간 줄이겠다고 해놓고 이제 많이 하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어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여기서 좀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종목하고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더존비주원은 지금 추세가 뭐죠?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아직도 상승이에요. 왜? 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추세는 상승이에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상승인 종목이 120선까지 깨졌다가 반등 나와도
오히려 이게 더 작아요, 확률상. 근데 이 한원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지금 뭐죠? 하락이잖아요. 이미 하락한 종목이에요. 왜? 파란색 60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하락이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내려가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오히려 이게 더 높아요. 대신 차이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된 종목은 어디까지나 정말 반등 차원이고 좀 전에 보셨던 더 좋은 비즈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걸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한원 시스템은 지금 하락 추세 선상에서 지금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 지지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을 조금 더 지속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지속 이후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477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삼성전기를 매수가 95,800원에 비중 20% 전략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44% 상승하면서 145,50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10만 원 이내 95,8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꽤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앞으로 수익 관리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축하드리고요. 145,000원 또는 135,000원에서 전부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매도하는 거는 일종의 예측 매도가 되겠고요. 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매도하는 거니까 예측 매도고요. 135,000원은 일종의 그 확인 매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대략 1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145,000원 정도 다 던지시고요. 내려가면 135,000원 정도 던지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 확인 매도하면 바보죠.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종목이 145,000원 전후까지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손절할 거 각오하고 주식 선물 매도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145,000원 또는 135,000원의 전부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바라보실 때는 또 주식 선물 매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155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평촌님, 메디톡스를 76만 7천원에 비중 20% 진단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메디톡스는요, 약보한 마감으로 마감됐고요. 77만 1,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 최근 추세 보면 꾸준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좀 수익 관리할까요? 네, 밀리면은 본전 매도하시고요. 가면 플러스 5% 매도하세요. 단기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고평가가 좀 심하죠. 제가 아무리 후하게 해줘도 적정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77만 원이니까 벌써 7.7배죠. 물론 평택촌농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네, 이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도.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셨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뭐 하다가 여기서 따라잡냐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거 아닌가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니까 따라잡는다. 이거 정말 위험한 기법이에요. 네, 위험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한 15년 전에서 좀 길게 보면 20년 전에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박스권 돌파형 매수 이런 기법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미친 장세였거든요. 비정상적인 장세였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상한가 폭이 상당히 작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법들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주식 투자도 다 돈 벌었을걸요? 너무 쉽게. 근데 절대 다수가 손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한가가 30%까지 늘었잖아요. 그런데 한 3년 전, 4년 전 그때만 해도 15%와 12%였어요. 코스닥이 12%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 위험하니까 코스피하고도 차별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한번 탄력받으면 상한가 폭이 작았기 때문에 쭉쭉쭉 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코스닥이 15%로 만들 때 그 코스닥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제가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왜? 2003년도 11월에, 2003년입니다. 11월에 그때, 제도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펀드 매니저 2명, 애널리스트 2명, 그리고 딱 5명이 회의를 했어요. 코스닥 위원회 초청받아갖고. 그, 회의 참석하는 그 대가로, 돈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자부심 느끼셔도 됩니다. 코스닥 위원회에서 그런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유일하게 제가 초청받았던 개인 전문가예요. 2003년 11월에 확인해 보세요.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저는 팩트 아닌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15년 전에 그런 대접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옛날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두어드렸습니다. 하락 시에는 본전 그리고 수익은 5%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보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037님 보내신 문자고요. 알파홀딩스를 매수가 14,200원에 비중은 50% 조언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알파홀딩스는요, 오늘은 2% 넘게 좀 밀렸네요. 13,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알파홀딩스를 14,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 최근의 추세 차트를 보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이 매수는 큰 문제는 없어요.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인내했다가 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을 하세요. 왜 그러냐? 추세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시는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면 상당히 인내한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 더 밀렸다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과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거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다시 또 가는 줄 알고 따라잡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왜 이거를 본전이나 손절 10% 매도에 감안하라 그러냐? 여기서 추세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이탈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저렇게 됐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일단 확률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파홀딩스에 대한 부분 매수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까지 결과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02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보모터스를 매수가 9,390원의 비중은 6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삼보모터스는 2.86% 오르면서 9,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9,390원인데 비중을 좀 그래도 꽤 실으셨어요. 오늘장 올랐지만 손실을 보고 계신데, 자, 대표님 여기서 또 반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을 보면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43,700원짜리가 적정 주가예요. 굉장히 저평가됐죠. 여전히.
여전히 43,700원. 평택촌로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 여름가을에 계속 추천했다가 본전이나 뭐 약간 수익 내고 던졌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왜 그때 추천했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작년 그 무렵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 한 5천, 한 2,300원에서 뭐 한 5,500원?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갔냐? 최근에 이제 14,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금방 안 가니까 그냥 제가 정리시킨 거예요. 왜? 여기서 만약에 안 가면 신저가 이탈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왜 그때 추천했었냐면 워낙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결국 갔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더 빠지면 또 한 번 들어갈 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세요. 다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자 보세요. 9,39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약 9,4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정도 라인입니다. 9,400원이면 대충 라인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딱 여기네요. 그럼 왜 제가 이분한테 이 방송 안 봤다고 얘기하냐면 또다시 수도 없이 했던 얘기 또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21선 아래 계속 왔었죠? 여기서 또 왔어요. 아니면 60선이 그것도 아니면 여기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말아라. 근데 이분은 여기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 같으면 여기서 매수 안 하죠. 결과를 떠나서. 그 아래 네모 여기서 했으면 좋았잖아요. 여기서 해서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오히려 평가 이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확률상 안 좋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론 중에서 10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리고 그 얘기 할게요. 주식은 과학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에요. 왜? 변수가 개입되고요. 정상과 비정상이 넘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바로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래요. 왜곡은 조작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변수는 호재나 악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론대로 움직이면 과학이죠. 근데 가끔가다 주식을 과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차트쟁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차트대로 될 것 같으면 너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알파고가 벌써 재벌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과학이 아니에요. 일종의 주식은 어떤 상태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판하고 비슷해요. 정치판은 이론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변수가 난무하고 조작이 난무하잖아요. 왜? 권력을 다투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은 뭘 다투죠? 돈을 다투잖아요. 인간사에 있어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게 권력과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삼보 모터스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보 모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중도 60% 실으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보시죠. 끝자리 8890님 보내신 문자고요. SN택을 매수가 6,780원에 비중은 50%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N택은요, 2.79% 올라오면서 6,6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SN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6,7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어떤 거 관망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나 아래나 걸려서 매도하고 관망할 걸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T 같은 경우는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80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바른손 ENA를요, 매수가 1,830원의 비중은 5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바른손 ENA는요, 보합권 마감이고요, 1,7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바른손 ENA도 역시나 최근에 좀 긴 장대 음봉 나온 이후에 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손실을 보고 계세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한번 노려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쌍바닥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량주도 아니고 차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량주는 가치라든가 실적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메커니즘이 달라요. 제가 왜 자꾸 시청자들한테 차트 보면 안 된다 그러냐면 차트 보는 사람들이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우량주나 개별주나 똑같이 차트 이론을 대입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메커니즘이 다른데 우량주는 가치 판단이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수급을 논하는 거예요. 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하잖아요. 근데 개별주는 어떻습니까? 가치 판단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차트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사나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량주나 개별주를 똑같이 이걸 적용한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차트나 봤을 때 재매수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주식하고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차트 이론 대입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을 비롯해서 가치, 그 다음에 수급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500원짜리, 1000원짜리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겠냐고요. 잘 안 들어와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오직 차트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매수는 저점 매수죠. 그럼 없는 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좀 살짝 가다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손 ENA에 대한 점검인데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248님 보내신 문자고요. SAMT를 매수가 2,080원에 비중 15%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AMT 같은 경우는요, 약관 마감이고요. 2,11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SAM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현재 부근에 좀 주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앞으로 좀 가격대 관리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너무 늦게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정석 투자에 반하는 매수 가격입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세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거기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재매수를 노려보세요. 왜? 워낙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AMT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994님 보내신 문자고요. 모헨지를 매수가 9,000원에 비중 30% 매도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모헨지 종가는요, 오늘은 2% 넘게 밀리면서 7,0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모헨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기 추세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만원대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9,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손실폭까지 손절을 처리를 하진 않으셨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매수가에 좀 문제가 있어요. 추격 매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헨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7847님 보내신 문자고요. 포스코 ICT를 매수가 7,300원에 비중은 15% 조언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포스코 ICT는요, 1.72% 상승하면서 7,0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올라왔는데 매수가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매수 가격이 문제는 없어요. 네, 절대적으로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럼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합리적으로 매수했다고 해서 항상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비합리적으로 매수해도 수익 날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식이나 인생이나 똑같다고 봐요. 과정이 합리적인 사람은 결국 저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운도 좀 작용하겠죠. 그래서 잘못하신 거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황 분석과 종목 함께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봉추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인호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